었어요. 그리고 하락이 좀 컸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 종가 분위기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3%나 빠졌습니다. 2,48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3.02%, 뭐 거의 비슷한 하락이에요. 672포인트 하락. 67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이렇게 국내 증시가 월요일 아침부터 이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도 역시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하락 흐름이 국내 증시 월요일 날 이 하락 흐름 분위기를 좀 탔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그래서 하락 분위기에 공매도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크게 밀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결국 이제 지난 11월 달 이 주가 분위기 이제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아마도 이제 오늘 이렇게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있고 첫 번째가 공매도, 두 번째 일정이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시장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는 좀 가볍게 매매를 하시고 이 내용들이 지나고 나서, 즉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좀 무겁게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렇게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시장은 약간 무겁게 내려앉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대로 계속 추락하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시장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분위기가 선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해소가 됐을 때 불확실성 해소로 이 주가가 보통 올라가죠. 이번에도 역시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오늘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부분들도 역시 해소가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그 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이 관세 정책이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좀 떨어진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좀 싸게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반대로 시장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다시 올라갈 때는 지금 올라간 종목들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관세 정책 발표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목들을 좀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시장은 전약 분위기에서 일단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강해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 초반은 조금 쉬시고 그다음에 주 후반부의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주 후반부에 조금 더 싼 가격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 여기서 공포감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이 공포감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시장이 저기가 이 저점 부근이었구나라는 인식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이 매도 탈출 뭐 이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저가에서 이제 추가 매수 또는 이제 신규 매수 공략을 좋은 종목들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역시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의 큰 방향이 이번 이 하락으로 인해서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 조금 주의하시고 주 후반부에 이 불확실성이 풀리면 그때 차근차근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들도 많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신청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자,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모티브 링크 네, 4750원에 28%요. 4700 얼마요? 1
14,750원에 28%요. 그죠? 네, 14,750원에 이게 상장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니까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해가지고 자꾸 떨어져가지고 더 산 거예요. 더 샀어요? 예. 그럼 추가 매수 왜 이렇게 빨리 했죠?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제 아니, 자꾸 떨어지니까.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이번 주는 조금 제가 이제 그 중요한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 매수 너무 좀 빨리 하신 것 같아요. 28% 비중은 좀 많네요. 그죠? 네. 네. 음. 오늘 추가 매수해가지고 자꾸 떨어졌어. 아, 오늘 추가 매수했어요? 예. 아이고. 야, 딱 오늘 했네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럼 손절을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되냐고요? 네. 왜 이렇게 급해요? 산지는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됐는데 추가 매수까지 또 바로 해버렸고, 그래서 지금 또 손절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초기에 상장되고 나서 전장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뭐 얼마 전에 현대차 쪽에서 이제 관세 뭐 내지 마라, 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뭐 그러면서 현대차 관련해서 모티브링크도 좀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라왔어요. 물론 이 기업이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이 뭐 반 원 정도가 바닥이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거래가 좀 많았나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10%가 떨어졌으니까. 네. 거래가 많았나요? 어떤 것 같아요? 거래가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평소보다는 많지 않았다. 그죠? 네. 평소보다는 많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떨어진 거라 오늘 이 하락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주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계속 밀릴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약간 분위기가 좀 무섭단 말이죠. 항상 그런 공포 분위기에 매도를 하지만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이건 투매가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장은 아니고요. 올라오는 거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모티브링크는 오늘 워낙에 많이 이제 10%가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말고요. 13,000원 위에서의 조정은 괜찮다는 거예요. 13,000원 위에 지금 오늘 가격이 13,5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의 조정은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거래도 네. 많지 않았으니까. 반등 주면 저는 15,000원 부근에서 탈출기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이번 주에 네. 보고서 좀 반등 나오면 15,000원 네.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오시죠.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일단 손절가는 13,000원 잡긴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위아래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JIP EHT. JRP 엔터.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67,200원에 4%요. 자,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럼 한번 제가 화면을 보고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 이제 비중이 현재 4%네요. 그리고 67,200원이군요. 자, 67,200원에 4%. 이 다행히 비중은 많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꽤 오래된 거예요? 지금 지난해에 사신 건 아니죠? 이 종목. 혹시 듣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나 봐요.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네, 잠깐 조셨나 봐요. 자, 그러면 지금 JYP 엔터를 매수하셨고, 네, 지금 지금 주가가 들리세요? 주가가 좀 빠졌는데, 네. 근데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종목을 추가 네. 매수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추가 매수 생각 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추가해서 오늘 조금 했어요. 오늘 하셨어요? 네, 오늘 조금 했어요. 그럼 매수 가격이 좀 높았나 보네요. 더 훨씬. 그죠? 거의 한 10만 원 됐었어요. 7만 원 정도에 매수하셨군요. 네네. 네. 일단은 최근에 떨어진 이유가 실적 때문에 떨어졌어요. 실적이 좀 네. 이제 좋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졌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 때문에 또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공매도 네. 나오면서 이 공매도는 전 종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JYP엔터도 최근에 좀 올라갔던 부분들과 하락이 시작됐다는 것 때문에 아마 여기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는 이미 한번 하셨으니까 뭐 만약에 네. 추가 이제 이 종목을 나는 그 손절하기는 조금 아쉽고 이 종목을 본전을 회복하고 나오겠다라든지 뭔가 좀 네. 수익을 나오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럼 이 종목은 만약에 더 빠지면 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55,000원 가격인데 55,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 또는 55,000원 아래로 좀 떨어져 준다면 이미 실적 이제 우려감은 꺼진 거니까 그러면 이 가격에서 좀 싸게 추가 매수를 한 2% 정도만 더 해도 단가는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차라리 나중에 목표가 7만 원을 가지고 수익으로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엔터주가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55,000원 아래나 55,000원 이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 추가 매수는 2%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7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종목은 조금 더 떨어져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싸게 사서 수익까지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5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고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셔도 돼요.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목표 가격은 7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JYP 엔터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어요. 023772에 0269번.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자포자기 심정으로 술 마시러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갈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항상 힘든 시기에 내 종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화 많이 주시고 저도 많은 분들 상담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저 HMM 25,500원에 10%요. HMM 2만 네네. 500원이고요. 10%. 네네. 자, 2,500원이면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했어요. 그래요. 지난주에 하셨는데 하고 나서 떨어졌나 보네요. 네네. 이 종목 혹시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지금 좀 올랐죠. 일단 장기 평선도 이제 좀 위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 HMM 자체가 지금 중국 선박 규제 얘기도 나오고, 그쵸. 또 바닥을 좀 오래 기었던 종목이라, 일단 혹시 몰라서 또 공매도 얘기가 나와서 10%만 담았는데, 네. 비중을 좀 어떻게 더 늘리고 싶은데 언제 늘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HMM이 주가가 올라가고 네. 있는 게 지금 해운업 네. 경기가 좋아져서가는 아니에요. 그죠? 네네. 미국이 네. 중국 선박을 견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HMM이 네네. 지금 이제 뭐 컨테이너 쪽에서는 뭐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회사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네네. 매수하셨는데 이 당시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떨어져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매수를 10%를 하셨고 여기서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장기 이평선, 뭐 단기 이평선 사실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평선은 네네.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이평선이 지금 이제 뭐 정배열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고 만약 역배열로 가고 있다는 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의미만 네. 보시면 되고 HMM은 지금 주가가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한 번쯤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흐름을 좀 네.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 네네. 거래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이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만일에 네. 하나 더 밀려준다면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제가 볼 때 네네. 18,000원에 가까운 가격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18,000원이요? 네, 18,000원에 가까운 가격. 18,000원 좀 내려와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18,000원 부분에서 네네. 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비중은 네네. 5% 정도만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을 위해서 5%요? 나중을 네. 위해서 뭐 지금 10%다 해버리면 나중에 혹시나 변동성이 또 나와주면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면 더하면 또 비중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5% 정도면 충분하고요. 18,000원 부근. 네. 그리고 만약에 네네. 이제 이 기업이 18,000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추가 네.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업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사기 효과 때문에 올라온 거라 이제 네네. 굳이 수익이 났는데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 네네. 반등은 21,500원 위로 올라오면 정리를 해도 네. 괜찮다는 거죠. 네네. 업황이 돌기 전이니까. 그래서 21,500원 21,500원 이요? 목표가. 네, 21,500원 네네. 목표가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추가 매수는 18,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에너빌이요.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 네.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죠? 길고. 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가격 비중은요? 네. 25% 25,850원이요. 25,850원이군요. 네. 오, 그리고 25% 사셨어요? 네. 오늘도 떨어졌고,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네. 자, 일단, 이 원전 쪽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잘 가다가 요번에 좀 떨어지고 있죠.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업황의 문제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이 회사 자체적인 문제도 좀 있긴 한데,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네. 공매도가 시행됐고,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공매도 자체가. 네네. 하락이 그렇죠. 하락을 해야지 이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예, 그러죠. 예. 만약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한다면 이제 네. 시청자분께서 공매도의 주체라고 생각해 봐요. 공매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네.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을 공매도에서 더 떨어지는 게 이익이 클까요? 아니면 많이 올라간 종목을 하락에 베팅해서 떨어져서 수익이 나는 게 더 클까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무래도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올해 초부터 많이 컸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분위기도 지금 최근에 약간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여기에 공매도를 좀 실어주면 이익을 좀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쨌든 공매도가 뭐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네.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은 아직 잡힌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네. 22,000원 정도까지 또는 그 밑으로 한 네. 번 더 눌렀다가 그리고 반등이 네.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면 22,000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되나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해도 비중이 네. 25% 사셨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더 높죠. 사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한 5%만 더. 근데 5% 사면 단가가 안 떨어져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몇백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를 하려면 비중이 작아야 되는데 비중이 이미 네. 크게 나왔으니 여기서 네. 25%를 더 한다면 뭐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5% 정도 아니면 뭐 10% 가까이 그러니까요. 해도 비중이 안 떨어져요, 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네. 추가 매수 굳이 할 네. 필요는 없어요. 한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생각을 해서 그리고 네. 이제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는 거고 좀 저는 26,000원 매수 가격 반등 이제 26,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좀 기다렸다가 네. 그때 탈출하는 네.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짜 한다면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좀만 해도 단가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근데 제가 이걸 3월 달에 네. 매입을 했는데 좀 더 한 몇 개월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가져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올라갈 건 아니니까 몇 개월 정도 텀을 두고 기다려 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6,000원 오면 그때 판다 생각하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결국 원전 쪽은 다시 또 수급이 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자는 거고 목표가는 26,000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저 카운칩스고요. 네. 매수가는 44,517원. 44,517원이요. 예, 네. 비중은 15%. 15%. 와, 이거 언제 사셨나요? 좀 됐는데 수익이 났었는데 그렇죠? 예, 안 팔고서 있다가니 좀 아쉽네요, 이게. 수익이 그래도 작게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죠? 이 가격이면 지금 뭐. 제가 이게 주식 현재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예,
매도 타임을 놓쳐가지고요. 근데요, 주식을 좀 오래 했어도 매도 타이밍은 다들 잘 놓쳐요. 예, 쉽지가 않아요. 매수도 쉽지 않은데 매도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매수를 더 쉽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매수 자체가 되게 원래 어려운 거고, 그리고 매도도 역시 어려운 건데, 왜 어렵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수익이 났을 때 이미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가면 또 수익금이 커지겠죠. 그래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막 못 파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져 버리면 이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수익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팔아요. 그러다가 결국 맞아요. 수익에서 그랬어요. 손실로 바뀌어 버려요. 그죠? 예. 이제 손실이 났으니까 후회하는 거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더 떨어지면 불안해서 결국은 팔아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팔 수 있었던 기회를 손실해서 팔게 되는 거죠. 또 팔면 주가는 또 올라가요. 네,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어려운데 지금 가온칩스는 이미 하락이 여기까지 빠졌다는 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ARM이라는 AI 관련 기업의 파운드리 회사거든요. 반도체 쪽 파운드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온칩스는 주가가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반등이 나올 때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5,000원까지도 이 가까운 가격까지도 내려왔다가 이 다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음 반등은 제가 볼 때는 45,000원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지난번에 수익보다 작은 수익이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이번 탈출은 45,000원 위로 살짝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자는 이제 의견이고요. 지금은 눌러주는 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래 35,000원보다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빠졌다 올라오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45,000원 이 가격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다음에 종목을 살 때는 이게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이게 거기서 빠져버리면 손해를 보잖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팔아서 결국 수익인데 안 팔아서 손실해서 팔게 되는 경우, 내가 수익인데 팔아서 더 올라가는 경우 뭐가 더 힘드냐 따지면 안 팔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특히 초보이시니까 그러면 매도를 수익일 때 빨리빨리 매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가온칩스는 알려드리는 가격 45,000원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올라오면 잘 파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트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콜마 홀딩스고요. 네. 9,940원, 15%. 9,980원에 15%요. 예. 오늘 사셨어요? 그닥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일주일 지난주 정도. 오늘 좀 올라간 것 같아서 네. 예, 좀 얼마까지 좀 봐야 되는지. 근데 오늘 많이 올랐는데 왜 안 팔았어요? 제가 외출을 하고 왔는데 예, 그랬더라고요. 네. 지금 이 종목이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왜 올라가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지금 이제 미국계 이제 펀드인데요. 달튼 인베스트먼트 거기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 회사에 이사회에 진입을 했다. 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다는 건 회사의 이익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뭐 이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건 그런 의도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주가도 역시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좀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외에서 주가를 보면 시간 외에 거래가 이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마감이 됐거든요. 이 종목은 걸어두세요. 내일부터 해서 아직까지 흐름은 살아있긴 한데요. 이 회사는 11,000원 위로 올라가면 이제 11,000원에 걸어두고 반등 나면 이제 팔리게끔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면 또 심하게 흔들고요. 흔들면 또 불안하고. 그래서 수익으로 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내일부터 11,000원에 한번
매도를 한번 걸어다 보세요. 아침에. 그렇게 해서 아, 올라오면 그래요? 팔리게. 계속 이거 보면서 매도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계속 예, 지켜볼 그렇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익이 나도 제대로 못 팔 수가 있어요. 오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11,000원, 내일부터 11,000원에 아침에 시간 될 때 한번 걸어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수익 나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종목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예.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있는데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 주말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자, 장소하고 시간대 아래 자막이 나오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장소는 노원입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4층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노원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강연회 현장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요.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강연회 현장에서 이야기해드리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 좀 불안해서 이 올해 시장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노원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저희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이고요. 매수 가격은 8,040원이고 비중 10%예요.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8,040원이면 이 종목을 만약에 오늘 매수하셨다면 매수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매수하지 않았다면 오늘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오늘 이 제주은행이 장중에 주가가 13%나 올라갔다가 종가로 마이너스 0.13%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이 종목을 매도를 안 하시고 아니면 이제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회사는 평소에 거래가 많지 않았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 급등과 급락이 나오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이 평소 거래보다 4,000%가 넘게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던 건 자, 이 위쪽에서 매수해서 물려있던 분들이 오늘 탈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거래와 함께 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주은행은 오늘 반등 이후에 가격은 또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같이 튀어 올랐을 때 잘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매수했다면 역시 잘못된 거죠. 일단은 목표 가격은 지금 8,040원에 매수하셨는데 혹여나 이 종목이 한 번 더 튄다면 그걸 이용해서 저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러면 8,100원에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미리. 올라가면 팔리게. 이걸 보고서 매도하려고 하면 타이밍 놓치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8,100원에 매도를 걸어두자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또 빠지게 된다면 만약에 빠지면 좀 문제예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 손절 가격을 잡아드리는데 손절 가격은 7,300원을 잡고 하세요. 7,300원 손절 가고요. 목표 가격은 8,1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대응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주은행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매수 가격은 9,300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9,300원이면 지금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된 종목이군요. 비중은 10%고요.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4년이 넘었네요. 근데 이 종목을 왜 밑에서 추가 매수를 안 하셨나요?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좀 있었는데 아래쪽 보시면 4,000원대 가격에서 예전에도 잡아줬고 얼마 전에도 잡아주면서 상승 신호가 한번 나왔거든요. 좀 쌀 때 추가 매수를 좀 했다면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를 보니까 거래량이 98만 주 정도가 되고요. 거래대금 62억 정도. 거래도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아요. 근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으로 나오거나 또는 매수가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좀 올라왔는데 이거 좀 아쉽긴 하네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재료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지금 이때 재료가 반영되면서 이제 올라왔고요. 지금은 거래가 살짝 줄었죠. 여기서는 목표 가격을 선정하실 때는요. 위쪽으로 8,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보시되 이 위로 올라가 준다면 지금으로서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일단 목표 가격은 8,000원 정도로 저는 제시해 드리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오늘 하락이 나오고 나서 잡혔거든요. 6,000원 가까운 가격까지 또는 6,000원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6,000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8,000원 가격 목표가고요. 아래쪽은 6,000원 손절가 잡고 저는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8,000원대에서 좀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8,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면 손실이긴 하지만요. 다음에 떨어졌을 때 더 싸게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목표가 8,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상담은 전화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A프로젠이고요. 네, 1610원에 4%요. 1,610원에 4%요? 네네. 이 종목을 그때 매수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4% 비중이시고요. 지금 기간으로 네. 봤을 때는 대략 1년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지난해 매수하셨고. 그럼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주가도 이미 많이 떨어졌고 오늘 지금 700원이에요, 가격이. 예. 뭐요? 잘못 사가지고 네. 혹시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잡히면 네. 추가 매수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이 종목, 다른 종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전 좀 위험해요. 그래요? 네. 지금 주가도요, 바닥이 잡혔다? 이미 700원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네네네. 이제 A프로젠을 볼 때요, 이 회사가 1,600원일 때는 이제 가격은 1,600원이었지만 과거에 떨어졌을 때 보면은 1,000원 아래에 있던 적이 있었죠. 매수하실 때. 그죠? 네. 이 1,000원 아래에 있는 종목을 보통 우리가 동전주라고 얘기해요. 네. 이 동전주, 이제 이 100원대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건 회사가 분명히 좀 문제가 있긴 한 거예요. 좀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A프로젠의 경우에는 이제 이 종목을 매수 자체가 조금 저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그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이 회사를 계속 이제 어쨌든 길게 투자를 계속 지속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문제가 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A프로젠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든 이거를 좀 회복해서 나오겠다는 건데, 본전 네. 회복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네. 이 회사가 조금 저는 좀 불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해서 만약에 이 회사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투자한 돈까지 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나중에 혹여나 이제 이거는 지금 다행히도 4%니까 좀 가볍게 하신 네. 것도 아마 그때 좀 네. 불안해서 좀 작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기다리시되 나중에 네. 1,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상황을 보고 나서 이거를 더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1,000원, 이 1,000원 이 가격대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1,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제가 뭐 실적도 좀 회복되고 뭔가 좀 뉴스도 나오고 그러면서 네. 아,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할 것인가. 그 문제는 1,000원까지 회복되고 나서의 문제예요. 그 전에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1,000원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네. 너무 섣불리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테크윙 테크윙 39,000원에 7%. 39,000원에 7%요. 예. 아, 이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매수하고부터 떨어졌죠? 예. 좀에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조금 올랐다가,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테크윙이요. 예, 매수했던 시기가 좀 좋진 않았어요. 테크윙이. 많이 떨어져서 사신 거죠?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 39,000원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지를 해서. 예.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 뒤로 못 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가요? 지금? 실적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던데요. 마이너스는 아니다. 예. 근데 지금 이 회사가요. 2024년도가 작년이거든요. 예, 예. 지난해. 이게 얼마 전이, 몇 개월 전이에요. 예. 2024년도 실적이 뭐예요? 지금 적자예요. 220억 적자를 냈잖아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인 거죠. 2023년도에도 마이너스 적자예요. 그죠?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거 보이죠? 예. 이렇게 지금 제가 확대를 해놨는데 적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주가는 2024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그죠? 많이 예.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가 테크닉 실적을 받고 지금 주가를 봤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2024년도에 실적은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 빠지기 시작한 거죠.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 제가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몰라요.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래 보시면 한 3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예전에도 이렇게 하락이 멈췄었고 이렇게 멈췄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여기서 하락이 멈출지는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주가를 보세요. 이 밑에서 멈출 자리가 없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지금 이 매수 시점은 왜 안 좋았냐면 이미 하락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매수를 아마 여기서 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밑에. 지금 예. 고점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고요. 또 내려갔잖아요. 저점도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이건 하락이 시작되고 있을 때 사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손절 가격은 3,000원, 지금 아래쪽으로 3만 원 잡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35,000원 위로 반등 줬을 때 저는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안 되죠. 추가 매수 안 되죠. 만약에 2만 한 8천, 만약에요. 2만 한 8천 원 정도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28,000원에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2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게요? 괜찮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차트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차트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갔다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가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빠져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나는 큰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반등 나오면 35,000원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고 35,000원 왔을 때 힘이 좀 강하면 그러면 매수가 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렇게 빠져나오세요.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원 지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투매라는 건 오늘처럼 7% 내지는 그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3만 원, 목표 가격은 일단은 1차적으로 35,000원. 여기 회복됐을 때 힘이 있으면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장에는 3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았대요. 어떤 거요? 지금 테크이 지금 오늘 그러니까요. 주가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그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은 손절 가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정보인가요? 네, 저 현대건설 33,000원에 15% 있습니다. 33,000원이요? 예, 예. 15%요. 예, 예. 자, 현대건설을 밑에 있을 때 딱 내려왔을 때 하셨나 봐요? 3월 달에. 예, 예. 예. 제가 방송에서도 건설주들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 예. 평소에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들 자주 보시나요? 뭐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네. 예, 예. 왜냐면 건설주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업종들이 건설주가 좀 많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뿐 아니라 HDC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 올라갔죠. 그죠? 예, 예. 아래서 계속 예, 올라갔잖아요. 이 건설주 흐름이 좀 잡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건설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 뭐 다른 것들보다는 이미 이제 악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 어려운 것들, 회사가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한 상황이었고, 이제 금리가 최고점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이제 벗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가 매수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현대건설은 매수한 시기가 저는 이제 괜찮은 시기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수익이 나고 있는 과정일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지켜봐야 되는 건 37,000원 고점을 넘어갈 것인가, 이거를 봐야 돼요. 예, 예. 그래서 37,000원 가격이 37,000원. 만약에 예.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15% 비중에 이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럼 비중을 한 5%를 먼저 줄이는 거죠. 올라가면서 분할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37,000원 왔는데 힘이 좀 약하고 좀 흔들린다. 그러면 한 번쯤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사더라도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서 밑에서 다시 뭐 32,000원 내지는 이 가격보다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다음에 이제 매수할 때는 33,000원 아래쪽으로 매수할 때도 역시 분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 가격은 37,000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네, 이렇게 예, 해서 알겠습니다.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정보인가요? MS 오토텍입니다. MS 오토텍 네, 매수 가격 비중은요? 26,000 잠깐만 2,600 아닌가요? 26,400원인가 500원인가 그렇고요. 아마 2,640원 같은데요. 아, 26,400 맞아요. 그죠? 2만 원 아니고 2,740원. 2,740원이요. 그죠? 예, 맞아요. 2,740원. 왜냐면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지금 얼마 전 사가지고 지금 빠졌거나 아니면 그 전에 샀는데 올라갔다 지금 빠졌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30% 가지고 있습니다. 30% 갖고 계세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수익이 낮다 빠진 건가요? 혹시? 아니면 그럼 그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자, MS 오토텍이 최근에 이제 밑에서 한번 탁 급등이 나왔다가 한번 눌렸죠. 아마 네. 거래가 터지고 이제 올라가는 약간 신호가 좀 뜨는 것 같아서 차트를 보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뭐 회사를 잠깐 보더라도 이익은 이제 잘 나고 있는 회사긴 한데요.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회사는 현대기아차 쪽에 매출 비중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지금 관세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현대차가 지금 관세를 뭐 내지 마라라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세금을 안 낸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자동차뿐 아니라 이제 부품주 쪽도 관세를 매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서 반등이 나왔어도 이 흐름이 계속 유지를 못하고 잠깐 올라갔다 빠지고 이러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건 좋지 않고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다 빠져버리니까
단기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2,900원 위로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번에 네. 위쪽으로 한번 딱 치면은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단기로만 네. 대응하자는 거죠. 그래서 MS 오토텍은 2,9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대략 2,900원에서 3,000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2,9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대응으로 저는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비중이 많잖아요. 네. 그죠? 예. 비중이 많은데 여기서 떨어져 봐요. 그러면 또 손실이 또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반등 이용해서 잘 빠져나오세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일전기요. 네. 산일전기 68,000원 10%입니다. 68,000원이요? 네. 그리고 10%요? 네. 아유, 이거 참 힘들 때 왜 여기서 이렇게 사셨을까요? 글쎄, 제가 그래요. 너무 쿨하게 인정하시는데요. 그 매수를, 왜냐면, 참 너무 이게 상장되고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혹시 매수를 할 때 어떤 걸 참고하셨어요? 평소에 좀 보다 그냥 사신 거예요? 그냥 느낌. 느낌? 네. 그래요? 일단 전력 쪽을 좀 보고서 사셨나 봐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 회사가요, 아쉽게도 이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래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이 고점을 잡고 이게 빠지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아마도 얼마 전에 지금 떨어질 때 사신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그런데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흐름이 여기서 왜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자, 제가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볼게요. 차트를. 지금 이 차트를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네. 뒤집어 보니까 네. 어때요? 뭔가 좀 흐름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저점을 잡고 살짝 올라갈 때 매수했던 가격이 68,000원이면 바로 이때 가격이 이 가격이란 말이죠, 거의.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올 때, 그죠? 오히려 이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그 시점에서 차트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참고를 해서 봤을 거고, 이 회사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봤을 거예요. 전력 쪽은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차트를 보고 사셨다면 이렇게 차라리 이제 반대로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고서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 원래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죠? 참고한다면 지금 자리는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아래로 보시면 아래쪽에서 48,0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요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반등 이용해서 탈출하시면 돼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목표가로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 반등 시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그럼 손절가는 밑에 잡아드렸잖아요. 48,000원.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산일전기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노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